안녕하세요. 서가명가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. 나를 성장시키는 힘, 감정 수업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같이 할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신정호입니다. 이 내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감정 조절의 기술, 즉 정서 조절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.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나의 정서를 있는 그대로 다 표출한다. 어떻게 될까요? 안 될 겁니다. 대체적으로 조절된 방식으로 내가 갖고 있는 경험한 정서를 표출을 해요. 자기의 정서, 감정을 잘 조절하는 것도 능력이다, 역량이다 라고 하는 주장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. 그와 관련된 게 바로 정서 지능이죠. 일종의 정서도 특정 능력과 같다. 왜 그런 말을 하냐면 우리가 정서 상태를 잘 이해하고 그 정서 상태에서 무엇이 바람직한 행동인지, 대안이 될 수 있는지를 자꾸 생각하면서 자신의 정서를 조절을 하게 되면 사회적 상황에서 보다 나은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, 업무 추진이 가능해지는 것이다. 그런 측면에서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. 사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정서지능이라는 개념은 벌써 1920년대에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이 지능이론을 되게 관심을 가지고 연구했던 초기 학자 중에 썬다이크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. 이분이 사회적 지능이라는 개념을 1920년대에 이미 언급을 했어요. 사회적인 관계를 잘 형성하고 그 관계를 기반으로 해서 업무를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을 잘 수행할 수 있는 능력, 이것도 되게 중요한 지능이고, 그러한 지능을 뭐라고 한다? 사회적 지능이라고 한다. 그런 능력을 공부 잘하는 지능 뿐만 아니라 이런 사회적 지능도 같이 키워줘야 한다라고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. 그럼 왜 우리는 정서를 조절하고자 하느냐? 있는 그대로 표출하지 않고 왜 그것을 약하게 만들거나 다른 방식으로 전환시켜서 표현하고자 하느냐? 그 이유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. 먼저는 특히 부정적인 정서의 경우에 그것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마음을 갖는 사람은 없습니다. 심리적인 불쾌함, 좌절감, 모욕감 이런 걸 느꼈을 때 그것을 계속 유지하고 싶다? 이건 아무도 그 상태를 유지하고 싶은 마음을 갖지 않아요. 이걸 긍정적으로 바꾸고 싶어요. 즉 심적 불쾌감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라는 동기가 우선적으로 작동한다. 이것을 우리가 이제 쾌락적 동기, 좋은 쪽으로 그 정서 상태를 변환시키기 위한 그런 어떤 본능적인 그러한 그 성향을 인간은 갖게 된다. 또 정서를 조절하고자 하는 그 이유는 과제를 더 잘하고 싶은 어떤 그 마음, 긍정적인 마음이죠. 이런 것 때문에 자신의 정서를 좀 더 나은 상태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사람들이 하게 되는 거다. 이걸 우리가 도구적 동기라고 합니다. 그래서 중요한 직장 내 발표가 있어요. 근데 제가 집을 나올 때 버럭하고 아이들에게 화를 냈어요. 발표가 잘 될까요? 안 됩니다. 이럴 때는 올 때 계속 그래, 과제 수행을 잘 하려면 이제 내가 그렇게 화를 냈던 거 이런 거 좀 침착하게 가라앉혀야 되고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되고 자꾸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만들려고 노력하잖아요. 그리고 또 어떤 생각합니까? 절대 집에서 버럭해서는 안 되겠다. 사전적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. 정서 조절도 사전에 할 수 있어요. 다음에 감정을 자꾸 노출시키면 사회적 상황에서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가 어떨까요? 상당히 부정적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. 특히 이제 부정적인 감정을 자꾸 노출시키면 더더욱이나 그렇죠. 긍정적인 감정도 계속 얘기하면 특히 자랑 같은 경우에 자부심 막 느끼면서 뭐 했어 자꾸 한 번 들으면 괜찮고 그런데 두 번, 세 번, 네 번 들으면 어떻습니까? 듣는 사람이 에이, 제가 혀를 탔습니다. 말은 뭐 하지 않겠습니다.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.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정서 규범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. 정서를 느끼고 표현할 때 일종의 사회적 기대가 있다는 거죠. 헉실드라고 하는 그 UC 버클리 대학의 그 학자가 제안한 개념입니다.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정서를 내가 느낄 때 어떤 정서를 느끼는 게 일반적이냐? 거기에 대한 사회적 기대.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떤 정서 표현을 할 거 아닙니까? 이때의 표현 방식에 있어서도 사회적 기대가 존재한다. 전자를 feeling rules, 느낌 규칙 제가 그렇게 했고 display, 후자를 display rules에서 표현 규칙이라고 합니다. 정서 표현을 어떤 방식으로 할지 그 기준, 사회적 기대,
규칙이라고 하는 게 다 정해져 있죠. 그래서 그 정해진 방식대로 표현하는 것을 기대하고 요구받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 다 아실 겁니다. 다음에 정서의 사회적 공유. 그렇다고 본다면 억제가 아니라 공유를 해야 한다.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. 반대니까. 맞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. 우리가 정신분석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자꾸 억제되면 언젠가는 터진다, 이거. 언젠가는. 그러니까 표출되지 않은 정서가 누적되면 이거는 언젠가는 크게 터질 수 있다.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하는 정서, 그때그때 다른 사람하고 공유하는, 노출시키는 이런 것들이 효과적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.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나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, 나의 그 현재 상황을 다른 사람하고 공유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알려져 있어요.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바가 하나 더 있습니다. 왜 긍정적일까요? 이게 단순히 자신이 경험한 정서를 또 그 경험을 표현하고 공유하기 때문에 그럴까요? 단순히 그냥 다른 사람하고 내가 경험한 정서를 공유하는 것, 그것을 넘어서야 된다. 그 넘어서는 뭔가가 있어야 된다. 그래야지 사회적 공유가 긍정적인 기능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. 뭐냐? 일단은 내가 단순히 얘기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죠. 다른 사람으로부터 뭘 받아야 됩니까? 지지와 위로, 유대감. 이런 것들의 긍정적 욕구가 좀 충족되는 경험들을 1차적으로 가져야 된다. 그러니까 아무하고 얘기하지 않죠. 우리가 그래도 나를 위로해주고 하는 사람들을 찾잖아요. 그렇죠? 이거는 매슬로우의 욕구 위계론을 보더라도 기본 욕구에 해당하죠. 내가 지지받고 위로받고 또 다른 사람과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은 강한 욕구가 우리 인간에게 존재한다. 이것이 충족되어야 한다. 또 요새 이제 그 정서 상태를 글로 표현하는 게 중요하다. 표현하면서 자꾸 다른 사람하고 공유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나의 마음 상태를 이렇게 보는 거, 이런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.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. 이것도 그냥 쓰는 것은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. 제3자의 관점에서 나를 객관화시켜서 볼 수 있게 글쓰기를 같이 병행한다면 도움이 된다. 그건 왜 그러냐? 바로 자신의 정서 경험을 인지적으로 재평가하는 그런 기회들을 이런 글쓰기, 제3자의 관점에서 또 글 쓴 것들을 보는 것들이 가져다 주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.